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치학전문대학원 또 학사편입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를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자소서를 쓰신 분들 계시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문대학원이나 아니면 학사편입학에 지금 지원하시게 되어지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보면 처음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자소서를 썼었을 때 본인이 100% 정말 본인의 힘만으로 쓴 경우도 있지만 뭐 이래저래 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 또는 사설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를 썼다면 그때의 경험이나 기억들이 지금쯤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사편입학 의대, 치대, 자기소개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소서 쓸 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학사편입학의 자기소개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학사편입학의 자소서는 특징이 뭐냐면 각 대학들마다 문항이 대부분 다 다르죠. 글자 수도 다르고 문항 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의 대학의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그 다음 대학에 옮겨서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문항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는 대학교 때 별로 활동한 게 별로 없는데, 물론 활동한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쓸 내용이 많겠지만 활동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학사편입학이나 의전한 자소서는 지금 대학들마다 문항이 어떤 학교들은 3개의 문항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문항은 뭐 6개 정도의 문항을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가지 내용을 묻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대학생활 중에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 두 번째는 교내의 활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이나 성장의 과정 또는 본인이 살면서 경험했었던 것들 통해서 역경 극복의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또는 내가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문항의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4가지를 묻는다. 첫 번째는 내가 전적 대학 다닐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학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본인이 교내에 활동했었던 거,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성장 배경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경 극복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물어보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원 동기 또는 학업 계획,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라든가 역량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항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규격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쓰거나 학사편입학을 쓰는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너가 그렇게 의대나 치대를 가고 싶었으면 고등학교 때 가지 왜 못 갔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거죠. 야, 너는 왜? 저는 쓰는 거죠. 자소서 쓸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의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또는 또 치의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네는 왜 대학을 갈 때 의대로 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의전원이나 학사편입학을 쓸 때 사람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원 동기를 어려워해요. 지원 동기를. 내가 지원 동기는 나는 원래는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런데 나는 대학을 갈 때 산업공학과를 간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공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의대를 가겠다고 했고 고등학교 때 학생부 내용도 다 의대를 가겠다고 해놨는데 나는 정작 학과 선택을 갔더니 학과는 나는 기계공학과를 갔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예전에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져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자친구에 집중하면 되지 지나간 여자친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새로 만난 여자친구한테 나 사실 1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하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막 아픔이 엄청 많고 막 상처 많고 하지만 헤어졌고 그리고 너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여자친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전원의 취지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의대 학사 편입학의 취지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 의사의 꿈을 가졌는데 대학을 진학할 때 나는 기계공학과를 갔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첫 번째,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에만 집중하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현재 의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어떤 얘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를 꿈꾸었는데 대학 들어갈 때 공부를 못해서 뜻대로 안 돼서 대학에 의대를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고 하지만 대학 가서 나는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돼서 나는 여전히 의대를 가고 싶고 이런 얘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차라리 글을 쓰려면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다. 그런데 내가 대학에 가서 산업공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 산업공학들 속에서 의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산업공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의학에 있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막연히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희망을 했다면 대학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야를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글을 쓰는 게 좋겠죠. 간혹 또 어떠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전원의 원서를 쓰는 거야. 그랬더니 지원 동기에다 써놓는 말이 자, 우리 아버님께서 의사인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의대를 가기 전에 기계공학과를 가라. 너는 의대를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먼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버님 말씀이 의학도 기계공학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를 잘 다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의대를 다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에 안 맞죠. 그렇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가 뭐 아주 상위 대학에 기계공학과나 기계정보공학과나 이런 학교라면 말이 안 돼요. 말이. 근데 만약에 대학 자체가 높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높지 않은 대학에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근데 기계공학과를 간 이유가 내가 수능 성적이 안 나오거나 점수가 안 돼서 간 게 아니라 난 점수는 되는데 아버지께서 너 의대 가면 안 돼. 먼저 기계공학과 가. 그래서 일부러 낮은 대학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다시 의대를 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논리가 안 맞죠. 이 얘기 뭐냐면 가끔 우리가 의대 학사 편입학이나 의전원 원서 쓰시게 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로 뭐냐면 지원 동기를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솔직하게 쓰는 방법. 나 고등학교 때 의대 가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산업공학과 갔고 그래서 대학생활 정말 재미없고 힘들었고 꿈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의대 다시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와 또는 이야기를 그렇듯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 우리 아버님 의사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산업공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산업공학과를 갔다. 의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산업공학을 다 공부하면서 이제는 의학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우리가 해주면 자기소개서 해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지나간 나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나의 지나간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학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문항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대학에서 무엇을 알고 싶어? 너가 대학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싶어. 자, 그리고 특히 이런 전적 대학을 쓸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학과가 생명이나 화학 쪽이면 관련성이 있겠지만 내 학과가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공학과야 아니면 컴퓨터공학과야 아니면 인문이나 사회기업이야 그럼 도대체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생명공학과면은 또는 생명공학이나 화학이면 의학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으니까 관련성이 있지만 만약에 산업경영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문이나 사회기업이거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라고 한다면 의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부러 학생들이 답변을 피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전원이나 의대 학사 편입학의 그 모집 요강이나 이 특징 자체가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의대를 가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의학과의 융합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서의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적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산림과학과야. 그러면 산림과학과가 의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림과학과에 공부했었던 내용들 내가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우수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학업적인 요소들을 숨김없이 쓰는 게 좋아요. 아셨어요? 그쵸? 내가 컴퓨터공학과인데 컴퓨터공학이 의학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전적대학교의 활동과 학업 내용들을 자꾸 피하고 일부러 의학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글을 쓰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전원이나 의대 학사 편입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때 중요한 요소가 대학에서 너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를 버리고 현재에만 집중해라.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내가 의사로서의 어떤 그 지원 동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첫 번째는 대학에서 내가 산업 경영학과라든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면서 또는 대학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활동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꿈을 갖게 되어지면서 지원하게 되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동기의 출발점을 대학 과정에서 동기의 출발점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던 것이 결국은 대학으로 와서 여러 가지 전적 대학에서 학과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좀 더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연결성을 맺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고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 과는 봤더니 컴퓨터공학과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소서를 쓸 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웃기다고 하지 않을까? 교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자네는 왜 의사가 꿈이었는데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했나? 이렇게 물어볼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글을 쓸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막연히 의사에 대한 생각.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학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계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발전되어지는 성숙되어진 관점에서 의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전원 자소서 쓰거나 학사 편입학 자소서 쓰는 모든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이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는 것 중요하지 않고 상대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쓴다는 거고,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소서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글을 기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교수가 직접 내 글을 읽는 대상이고, 그분들은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의 어떤 대학생활의 경험이나 가치관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이해시킨다 라는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를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글자 수가 문항에 따라서는 600자 또는 800자 또는 1000자 또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들, 다양하게 글자 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글자 수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걸 봐야 하는데, 보통 6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활동 중심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는 거예요. 600자는 대부분 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실험의 활동들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실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활동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600자가 나와요. 아셨죠? 800자 정도의 기술이라면 하나의 소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소재에서 활동 중심으로 내용을 담되 글의 앞부분과 글의 뒷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활동을 하게 된 의의와 목적, 계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의 서술이 이루어지면 800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00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글의 내용들 중에서 하나의 소재를 삼는 게 좋아요. 1000자도 보통 이제 1000자를 가지고 두 개의 소재를 끼워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내가 활동 내용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천자를 2개의 활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다 보면 그럴 거면 활동 증빙서류를 보지 자소서를 왜 봅니까? 그렇죠? 우리가 활동 증빙서류로 또 내가 대학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받아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는 천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소재를 구성해서 작성하는 게 좋고, 이럴 때는 이 아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 내용이 들어가겠죠. 활동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의 앞부분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된 뭐냐면 계기, 동기와 목적이 반드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활동 내역들보다 활동을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죠.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학사 편입학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너는 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활동이 특별해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소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하게 되어진 목적이나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차별화되어진다면 우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800자 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000자 구성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이 활동의 내용이 대부분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수상했다, 작성했다라고 하는 결과 중심의 기술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돼요. 과정 기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동기와 계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노력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나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노력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글자 수가 600자 정도 되어지면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1000자 정도 되어지면은 이 과정에서 노력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0자 정도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자 정도의 글자 수라 한다면 대부분 활동 역량 중심으로 글을 쓴다. 그 다음에 800자 정도의 글이라고 한다면 보통 활동 역량을 중심으로 하되 글의 앞부분에 그걸 통해서 계기나 동기, 목적,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1000자 정도가 되어졌을 때는 그 활동 과정에서의 본인의 노력의 과정 또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글자 수에 따라서 글 쓰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 아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는 대학에 입학 전에 학과 속의 커리큘럼을 인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좋다. 이 말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글 쓸 때 자기소개서 첨삭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소개서 책 같은 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대학의 입학처나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의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지원해. 연세대학교 인재상,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소서의 내용을 채워. 그러면 그거를 대학에서 입장에서 보면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다 본인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활동 역량이 있거나 뚜렷한 진로 방향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글을 채우기에도 부족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활동 역량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글을 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글을 갖다가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채워넣는 글들이 바로 어떤 글들이냐면 이런 거. 입학처나 대학교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글들 또는 우리가 인터넷의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관련 기사들, 이런 내용들 또는 뭐 책이나 도서 또는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서 집어넣는다든가 본인의 경험이 아닌 글들을 쓰는 경우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자, 여섯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특히 우리가 쓸 때 이런 거 쓸 때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교내에 활동을 쓸 때, 활동.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어. 나는. 그리고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경험과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쓰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활동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활동한 내용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의전원을 준비해야 되겠다.
의대 학사 편입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교 3학년, 4학년 가시면서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활동을 못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뭐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우수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활동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하고 위대해야 그것이 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의 과정, 본인의 역할들이 잘 드러나고 본인의 진심이나 사실성이 느껴진다면 자소서의 가치가 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너무나 큰 것에서 활동을 자꾸 찾고자 하지 말고 내가 대학에서 커다란 실험의 활동들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수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업. 그 다음에 경험했었던 거, 활동했었던 거, 논문을 작성했다든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에서 그 학과적 연결성을 찾아내면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경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7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담겨있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자소서 쓸 때 가장 모든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되게 어려워한다. 그리고 의전원이나 학사 편입학 자소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보면 자신감이 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자신감이 없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여기를 지원했지?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으면 이렇게 갔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면 마치 지원 동기가 고등학교, 대학 과정이 다 일치해야만 일관성이 있고 목표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전원이나 학사 편입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융합적인 학문적 융합과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내가 의학과 관련이 되어지지 않은 산업공학이나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산림과학부라든가 이런 데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적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제발 이것만 하지 말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또는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이 얘기 꼭 합니다.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하지만 사실 대학의 인재상 다 읽어보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냥. 그쵸? 별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의 내용을 끌어다 쓰는 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자소서는 100% 여러분들의 경험과 활동을 기반으로 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돼야지 남의 얘기를 끌어다 당겨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그 대학만의 교육 특성이나 독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자. 이 내용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한테 첨삭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글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소서는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글을 서술하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유연하고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은 글은 아주 유연하게 글을 만들어나가요. 근데 결국은 글에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대학 과정에서 찾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의사였었는데 대학교 때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교에 의대를 못 갔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글을 쓰거나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글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이 하나만은 반드시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내 글이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글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들이 조금 더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사례를
자, 합격한 학생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물론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다 잘 쓴 자소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의전원이나 학사 편입하기 자소서 잘 쓴다고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소서를 못 써도 만약에 그 학생이 전적대학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 뭐 리티리티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면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있으면 자소서를 못 써도 붙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의 자소서가 반드시 좋은 자소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소서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쓴 자소서 이런 것들은 물론 어느 정도 잘 썼다는 자소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자소서를 잘 쓴다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에게 맞는 자소서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소 첨삭은 세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온라인 첨삭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첨삭은 여러분들이 90% 정도 글을 쓰시고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첨삭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바로 글을 그 자소서 문항에 대한 평가서와 완성본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1회나 2회 정도 첨삭을 하는 거죠. 대신 글을 90% 정도 썼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 첨삭 방법이에요. 오프라인 첨삭도 방문해서 첨삭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 첨삭의 특징은 뭐냐면 자소서를 보통 학생들이 쓰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다 보면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글만 유연해지고 논리적으로 바뀌는데 내용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초안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제가 받아서 먼저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구조를 제가 짜요. 다.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우수성, 다양성, 활동 내용들을 보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구조를 짜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하고 글을 주고받으면서 구조를 어느 정도 짜면 그게 자소서의 한 90%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첨삭 선생님한테 넘겨서 글을 완성하는 단계. 그럼 이제 글이 학생의 경험과 학생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는 자소서가 나오겠죠. 저희가 진행하는 그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한 자소서 첨삭은 가급적 첨삭 선생님이 손을 덜 대게 만드는 자소서 첨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의 글이 드러나게 되어지지 다른 사람이 대신 첨삭을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없는 글이 나와요. 특징이 없는 글들이. 아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먼저 구조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구조를 짜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글자 수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온라인 첨삭, 두 번째는 오프라인 첨삭 중에서 방문 첨삭, 두 번째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첨삭 과정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은 건국대학교 의전원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예요. 내용은 그렇게 뭐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죠. 자, 정신과 의사는 새 세상을 보여준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에게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약물, 상담 치료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전에는 균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였던 세상이 달라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기를 통해 정신과의 의사가 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까지 쓴 부분이 사실 되게 도입 부분이거든요. 도입 부분인데 이제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기반으로 생각이 나와야 되냐면 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활동과 경험의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나열하게 되어지면 글이 허공에 떠있는 글과 동일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요 정도 선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가지의 활동. 첫 번째는 상담센터 봉사 활동, 두 번째는 대학 3당센터에서 직당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하던 중 아이를 보고 상담이 아쉬운 점과 의욕의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경험. 두 번째는 대학 상담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 집단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적인 부분들을 두 개의 활동 중에서 하나는 심리적인 요소와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약물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기술이 되어지기를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학적 지식의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상담 교육과 달리 의학이 발전하는 지금보다 훨씬 단시간 내에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돕겠다는 제 생각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치료를 배울 수 있다는 의존원에 진학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잘 썼죠? 근데 이 학생이 쓴 글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의 사고의 깊이가 깊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의 독창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이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는 두 가지의 활동이 너무 유사한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상담센터 봉사활동이나 뒤에 나와 있는 대학에서의 상담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활동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활동 역량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집단센터 봉사,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실험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의학적인 접근성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좀 더 깊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만 내용의 깊이는 깊지 않고 활동의 우수성도 깊지 않으면서 사례로 삼고 있는 두 개의 사례가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소서를 합격생 자소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쓴 자소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자소서에 잘 썼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1번 문항에서는 이랬는데 2번, 3번, 4번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니까 1번 내용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1번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대학에 입학하셔서 의전이나 학사 편입학의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글 쓰는 능력은 발전이 없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의대나 치대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자연계열 분들은 글 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고 이런 자소서와 문항 같은 것들을 다뤄본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막상 어떻게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잘못 받으시게 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의예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자연공학 계열의 학생의 글이 문과 선생님의 글을 타면서 글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여자의 글이 남자의 글과 섞이면서 또는 남자의 글이 여자 선생님과 글이 섞이면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다? 자소서의 설계 구조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짧은 시간이라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지금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참 쓰지도 있을 것 같고 쓸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소서가 과연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피력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내 자소서가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인가? 세 번째는 내 자소서가 문항부의 글자 수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글을 기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네 번째는 자소서의 내용이 단지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는 자소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의 인재상이나 아니면 대학 입학처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내가 나열하고 있는 글,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빌어서 자소서를 채우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활동 속에 있는 본인의 생각과 배우고 느낀 점의 서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내 자소서가 창의성이나 고유성을 잃어보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한 줄만 읽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뻔한 그런 자소서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 4번의 문항에 맞는 질문에 맞게 글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1번도 의대, 2번도 의대, 3번도 의대, 4번도 의대. 똑같은 내용의 글을 쓰시면 안 되고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다른 색깔을 끄집어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문항에서 예를 들어서 학업적 노력이라면 내가 학업에 대한 충실도와 성실성과 학업적 자세를 보여줄 수 있고, 활동의 역량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성, 그쵸?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지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원 동기라고 하면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든가 뚜렷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면서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자세들이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